네, 안녕하세요. 후니TV의 훈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네, 주말 이제 잘 보내고 계시죠? 주말 동안 제가 지금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그 내용에 대한 뭔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또 한번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공매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공매도, 자, 공매도가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공매도 이제 다시 3월 달에 부활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또 출렁이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저는 며칠 좀 늦긴 했는데, 사실 제가 이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뭐 100%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많이 들어는 봤지 안 좋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 공매도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늦긴 했는데,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과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부활을 시키려고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그러면은 왜 공매도를 부활시키려고 하며 우리는 왜 반대를 하는지 이거를 알려면 공매도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는 정의는 이렇다고 합니다.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미리 파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익 공매도와 무차익 공매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둘 다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무차익 공매도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차익 공매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파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주식으로 되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제 좀 하락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그거죠. 곧버스 같은 느낌이죠. 인버스 같은 느낌. 하락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고점에 약간 거품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 거품으로 고평가 받는 주식들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하락을 한 그 주식을 다시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꼭 다시 주식으로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냥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매수를 해서 갚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후에 다시 주식으로 되갚아야 한다.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공매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은 최대 100%가 날 수가 있지만 이 공매도가 무서운 게 손실은 무한대로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이게 공매도를 한 사람이 수익은 최대 100%밖에 못 내. 근데 손실은 무한대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제가 테슬라하고 이 니콜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니콜라의 이것은 월봉입니다. 자, 주봉으로 볼게요. 자, 주봉상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80불이라고 쳐볼게요. 80달러에서 니콜라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 만약에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이제 막 했다고 보세요. 이때 주식을 빌린 거야. 80불짜리 주식을 하나를 빌렸어요. 근데 그 뒤로 주식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불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80불에 빌린 니콜라 주식을 10불에 판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매도 세력은 70불을 벌었겠죠. 왜냐면 80불에 빌린 거를 10불에 팔았으니까. 그리고 다시 이 10불에 사서 그냥 주면 되거든요. 하나를. 그러면은 70불에 이런 이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최대치가 이게 0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80불만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은 100%가 최대치다. 근데 이제 만약에 테슬라로 예를 들어보면요.
네, 테슬라도 아마 공매도 세력들의 위협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제 처음에 뭐 테슬라 사기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봉으로 봤을 때 테슬라를 200불 정도의 공매도를 하나 샀다고 해보세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팍 올랐어요. 800불까지. 그러면은 200불에 빌린 것을 만약에 그 800불로 돌려줘야 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니콜라는 공매도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이 많죠. 그리고 테슬라는 아마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겠죠. 근데 그것은 그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차 거래라고 해요. 이 대차 거래는 이 기관이 기관한테 이렇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대차 거래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주 거래도 있는데, 대주 거래는 기관이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 그래서 더 유리한 게 뭐냐면, 그래서 공매도를 이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를 하는 건데, 이 대차 거래를 했을 때 기관과 기관이 주식을 서로 빌려주잖아요. 그때 엄청난 대규모 자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낮다고 해요. 그리고 그 대여해주는 기간, 그러니까 빌려주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한 1년? 막 이렇게 길대요. 근데 어 대주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관이 개인한테 빌려줄 때는 규모도 적고 이자도 높대요. 그리고 기간도 대여 기간도 엄청 짧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한 달, 뭐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 투자자한테 불리한 제도라는 겁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대주거래. 그래서 했을 때 개인 투자자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지금 왜 또 공매도를 이렇게 부활시키려고 하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기관은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어 얄밉죠. 얄밉고 진짜 괘씸하죠. 또 이거를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거죠 이제 부작용. 대형 자본의 시장 교란이 용이하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말이 주식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겠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득한 거죠. 과연 이것 때문에 효율성이 증가가 될까?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가능해졌을 때 효율성이 증가할까? 과연? 물음표가 붙는 거죠.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냥 안 사면 땡인 거고, 들고 있는 종목이 빠지면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건데, 굳이 공매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품이 사라지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공매도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부활시키는 건데, 그 빠질 종목은 알아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가 고평가인가요? LG전자가 고평가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매도를 부활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냥 개인 투자자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배 아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저번에 이제 대주주 3억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또 이어서 새해 되자마자 개인 투자자들을 못 끌어내려서 지금 안달이 난 기관입니다. 진짜 정부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대차 거래하고 대주 거래에서 요 이제 볼 것은, 이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를 못 하는데, 그 대차 거래가 늘어나면 약간 공매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대차 거래 중에서도 두 가지의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긴 빌렸어. 그러니까 대차 거래가 이제 빌린 거잖아요. 이 빌리긴 빌렸는데 아직 그 빌린 것을 공매도를 아직 실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실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은 공매도를 했는데 아직 갚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를 지금 했는데 팔았어요. 내가 팔았는데 갑자기 그 주식이 다시 오른 거예요. 그럼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떨어질 때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야 더 떨어져서 사야 더 내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매도가 어이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매도가 나오면 이렇게 매도잖아요. 공매도도 매도의 일부분이어서 이렇게 팔잖아요. 만약에 10,000원 된 것을 7,000원에 팔았어. 그러면은 공급이 늘어나서 주식이 많이 나오겠죠. 시장으로. 그러면은 공급이 상승이 되면서 주가 가치가 하락을 한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는 꼭 다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커버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갚기 위해 다시 사야 되는데 그때는 또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하나 빌려서 7,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샀는데 만약에 올랐어요. 가격이. 그러면은 그만큼 공매도에 대한 수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차피 사야 되니까 사면 매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다시 주가가 상승이 된다. 그래서 어 만약에 부활을 하더라도 저는 지금 부활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이제 부활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을 하더라도 이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단기 투자자들에 한해서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셀트리온도 뭐 엄청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잘 지켜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셀트리온 그 회장님도 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 공매도는 일단 나오더라도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이 왜 아니냐면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루에 7만 개에서 그러니까 몇만 개 이상의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3월부터 공매도가 나와. 그래서 막 주가가 요동을 쳐요. 그러면은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막. 주가가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볼 때는 막 계속 오르기만 했었는데 조정도 별로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식이 더 과열되고 더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불을 지펴 놨고 지금도 유동성으로 잘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지금 초치고 있어요. 정부에서 초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이 더딘 거예요. 미국 보세요. 미국 나스닥 다우 얼만큼 올라갑니까? 네, 애플 보세요. 애플 테슬라 얼마나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솔직히 미국 주식을 하고 싶어요. 진짜 얼마나 우상향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갑니까?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 주식을 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잘 대응을 해주고 잘 전략을 짜서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찬반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공매도가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장기 투자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업 가치 분석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진짜 갈 주식은 공매도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거품이 많이 껴져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는 거품이 저기 공매도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꼭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주가 조절의 측면도 있지만 꼭 그 술수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약간 꼼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더욱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갈 주식은 어차피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기사를 제가 몇 개 띄워놨습니다. 자, 3년간 공매도가 있었을 때 수익이 9천억 원이었대요. 근데 이게 개미 B2 수익의 39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만 돈 엄청나게 벌어 들이려고 지금 다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아 제꼈잖아요. 이게 공매도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역시 뭐 우리나라하고 막 지금 또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관도 같이 매수하면서 같이 그냥 이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종목들의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돈을 그렇게 버는 게 그렇게 안이 꼽고 배 아프고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지금 3200 요 포인트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 14년 15년간 그 박스권을 전전하던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위기를 딛고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걸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10년 동안 참았어요. 진짜 10년 동안 참았어.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대. 만약에 10년 동안 내가 먹고 싶은 걸 참았어. 근데 그걸 드디어 내일 먹을 수 있대. 그러면은 얼마나 진짜 어 얼마나 이거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당장 2000포인트라고 해도 1000포인트 오른 건데, 그리고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오른 거니까 지금 10개월 된 거예요. 10개월. 근데 이게 과연 고점이고 진짜 엄청 뭐 부작용이 있을 만큼 과열된 상태인 걸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융 쪽에 있으신 분들은 전혀 감이 없나 봐요.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더 좋아졌는지, 그리고 뭐 연준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 특히 연방준비제도죠. 어떠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지 우리나라 이 금융 이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뭔가 이 자본주의라든지 뭔가 이런 경제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때 대주주 3억에 이어서 진짜 지금 이렇게 또 공매도로 또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정부 아닌가요? 공매도 투자의 수익률이 신용융자 투자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점을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공매도 거래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돈 벌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기관하고 외국인 벌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이 공매도와 신용거래 투자 수익금을 평균가와 보유 기간을 토대로 추산해봤더니 약 233억 6천만 원, 39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볼게요. 금융위는 왜 공매도를 재개하려 하나? 순기능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공매도에 대해서 잘 모르나 봐.
그러니까 순기능은 이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겠죠. 개인 투자자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주식 시장이 지금 뭐 기관만 잘 되면 끝인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한국은 순기능보다 폐해가 크다. 가격 발견 순기능을 고려할 때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공매도를 제기하는 게 바람직한다고 대체로 바라본다. 그렇죠. 체감이 어렵다. 그렇죠. 왜냐면 술수가 많으니까, 꼼수를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증시가 과열 국면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던 만큼 과열을 시켜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락을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3천 넘었고 하니까 그럴 필요가 절대 없을 텐데 이 공매도만이 아니라도 충분히 하락이라든지 조정이 나올 빌미는 언제든지 생깁니다. 재료가 소멸이 됐다든지 아니면 약간 그냥 알아서 과열이 사그라들 텐데 좀 이게 그냥 좀 탈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울 때는 좀 울게 놔둬야 될 때도 있고 불타오를 때는 조금 더 그냥 놔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나올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화가 되려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선진 시장이 편입이 돼야 되는데 공매도를 금지하면 그게 안 된대요. 근데 지금 꼭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예? 지금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들어가면 뭐 망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저 공매도 70% 이상을 외국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좋아라고 하는 거야. 또 외국인들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뭐 하고 있다는데 뭐 제대로 할란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코로나 대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아휴 진짜. 저 이런 업팅룰 위반 의심 사례가 수건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댓글을 보시면 이게 아닌가? 여기 요 댓글을 보시면 2010년부터 19년까지 무차익 공매도로 적발한 금융사는 10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45곳만 총 86억 7,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해요. 나머지 56곳에는 그냥 주의만 줬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처벌이 진짜 솜방망이고 안 받는 사람도 안 받고 뭐 당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적발도 안 된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부활하면 안 되는 게 저는 공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사까지 좀 둘러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처음으로 제가 이런 것을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뭔가 정부에 대한 비판도 조금 했는데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약간 듣기 거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제 하나의 의견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여기에 대한 뭔가 반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은 이런 영상들에는 항상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번 공매도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